안녕하세요. 디지털 사회의 변화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임선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리 캔버스라는 도구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미리 캔버스는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멋진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슬라이드 앞에 이거 왜 허전하지? 하고 한숨 쉰 적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여러분이 미리 캔버스 마스터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미리 캔버스란 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두 번째, 풍부한 템플릿, 세 번째, 디자인 요소의 다양성, 네 번째, 협업 기능, 다양한 출력 및 저장 옵션이 주요 특징입니다. 회원 가입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 가지고 계신 아이디로 소셜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 화면 구성은 이따 실습에도 한번 보시겠지만 왼쪽에는 템플릿, 이미지, 요소 등이 있고요. 중앙에는 캔버스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의 기본 사용법은 도안에 나와 있듯이 링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화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가 있고요. 중간쯤에 원하시는 템플릿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명함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실습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를 보시면은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이시고요. 로그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미리 캔버스의 주요 화면은 상단에 템플릿, 요금제, 기업용, 솔루션, 교육용 등이 있고요. 타입별로 보시면 템플릿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죠. 여기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오늘의 탑 내용이 보이시네요. 이거는 순위별로 나열해 놓은 거고요. 오늘의 추천 템플릿, 인기 프레젠테이션, 인기 카드 뉴스 등이 메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리 캔버스 디자인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지금 딱 보시다시피 첫인상은 어떤가요? 복잡한 건 없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는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템플릿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디자인 요소가 많아서 저도 욕심이 납니다. 귀여운 이미지의 프레젠테이션, 인기 뉴스, 여기 템플릿 누르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는 명함을 만들 거거든요. 여기다가 디지털 명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명함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가로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형을 누르시고 모든 템플릿이라고 선택한 카드 뉴스, 명함, 검색한 대로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신 다음에 저희는 원하시는 템플릿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도들, 내용들을 템플릿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최근에 사용한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볼 건데요. 완전 귀염귀염하죠? 얘를 저는 이 템플릿로 덮어쓰기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원하시는 템플릿 덮어쓰기를 누르신 다음에 중앙에 있는 캔버스에 이런 식으로 명암이 딱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가 템플릿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저희는 요 요소들을 지워서 여기다 저희가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디자인 할 때는요, 명암 부분이 이거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죠? 저희는 나를 표현하는 첫 번째 도구인 명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혹시 명암이 없이 서로 연락처 주고받느라 어색했던 경험 있으시죠?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명함에 들어갈 정보를 입력할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제목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제목 입력해 주세요 라고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상자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 글꼴 설정하는 부분과 크기 설정하는 부분, 색깔 부분, 외곽선 등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글꼴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글꼴 설정해 보시면 지금 왕관이 있는 거와 없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왕관이 있는 거는 유료 버전이고요. 저희는 오늘 무료 버전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 텍스트가 바뀌신 걸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일단 텍스트를 추가하고 색깔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글자색은 원하시는 글자색으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글꼴 크기도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24포인트로 했을 때 너무 크죠? 그러면 명함은 보통 10에서 14포인트 안에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 저는 외곽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외곽선을 넣었을 때 티가 안 나는데요? 할 때는 두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넣으실 수 있는데 명함에는 보통 그림자를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닉네임 써니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여러 개 사용할 때는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미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특기는 이렇게 저는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동일하게 들어가도 되는데요. 다른 색깔로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강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요소들이 텍스트 상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럴 때는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순서 정렬 부분이 있습니다. 정렬해서요. 저희는 왼쪽으로 맞추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맞추셔도 되고 저는 왼쪽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나열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된 걸 보이시면 요게 하나로 묶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그룹을 잡을 건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 형태로 그룹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룹을 단축키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텍스트를 선택해 주신 후 마우스 오른쪽 그룹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그룹에서 그룹 잡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제가 컨트롤 G라고 단축키 설명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텍스트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단에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에 저희는 방금 전에 여기서 보시면 요걸 사용했는데요. 저희는 밑에 부분에 한번 이 부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감정 표현 부분이 있네요. 저는 요거를 선택해서 콩닥콩닥 이런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런 왕관 모양은요, 유료 버전입니다. 저희는 오늘 무료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텍스트 효과도 넣어 보겠습니다. 뒤적뒤적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명함에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진 않는데 저희는 오늘 가상의 명함, 저를 나타내는 명함을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왼쪽 메뉴에 굉장히 하잖아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요소 하죠.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왼쪽 메뉴에 요소를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사용한 요소들이 보이죠? 저희는 요소 검색에서 캐릭터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검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누를 건데요. 선생님들은 캐릭터를 눌러주시고 써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캐릭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 고양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고양이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요소인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를 설정하실 때 이 부분 하얀색 원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요소를 크기 조절하셔서 저는 이렇게 정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시면 속성이 있는데요. 색상별로 색상 분홍색은 귀 부분이죠. 요것만 색깔을 바꿀 수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색상에서 요거를 노란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경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요소를 이렇게 이쁘게 바꿨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저는 이 요소에다 그림자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 설정, 투명도, 거리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거리와 흐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소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저희는 이렇게 요소에서 캐릭터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AI 도구인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캐릭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AI 기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캐릭터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스타일은 6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여기다 귀여운 고양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타일이 있고요. 이미지 묘사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3D 인물 캐릭터를 선택하셨잖아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인물 캐릭터, 동물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인물 캐릭터를 선택해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라는 부분에 귀여운 고양이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AI가 이미지를 선택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 귀여운 고양이가 나왔네요. 밑에 4가지 종류의 고양이들이 나왔습니다. 원하시는 고양이를 클릭하신 후 이미지 캔버스에 추가하기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경까지 있는 고양이가 들어가집니다. 저는 근데 배경을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이 요소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요소에 왼쪽에 보시면 쉬운 편집 부분에 배경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경 제거를 눌러 주시고요. 배경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배경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왼쪽 메뉴 밑에 보시면 필터 효과도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AI 도구 부분에서 아까 내 이미지를 뽑았는데요. 이번에는요. 배경 제거를 이미지 선택하고 배경 제거 없이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 4번째 배경 없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한번 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배경 없이 바로 불러와지죠. 이 요소,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저희는 방금 전에 배경 제거라는 부분을 했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셔서 화질 개선, 영역 지우기, 이미지 확장, 사진 교체 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화질 개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AI가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로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화질 개선했는데요. 굉장히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보이실까요? 요거는요. 그러면 확실히 눈에 띌 수 있는 흑백 컬러 복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옛날 사진을 복원한다거나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번영 강도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크레딧이 있습니다. 하루에 200 크레딧이 4번 재생산되고요. 생성 한 번 할 때 22 크레딧이 나갑니다. 이렇게 최근 사용 부분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번엔 업로드 사진 검색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 검색에 가서 이렇게 흑백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요거를 하나 가져올 건데요. 누르신 후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흑백 사진 컬러 복원 스타일로 생성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이 돼 있죠. 이건 AI가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로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처럼 저희는 오른쪽에서 이 요소들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도구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AI 도구 누르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미지들을 나열을 했고요. 작업이 됐네요. 느낌이 조금 다를까요? 자, 이렇게 저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약간 큰 사진을 이렇게 백 사진을 컬러 느낌으로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보통 배경 사진보다 인물 위주로 된 사진이 효과가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명암의 요소들이 너무 많죠? 필요 없는 요소들은 이렇게 딜리트 키, 이렇게 딜리트 키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딱 박아 놓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예쁘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텍스트가 앞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은요, 나는 고양이를 앞에다 놓고 싶다 하실 땐 원하시는 요소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순서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고양이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앞에다 두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나는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할 때는요, 이 요소를 선택하신 후 하단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는 밀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어내기 한번 누르시면 미리 보기 한 것처럼 이렇게 밀어내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페이지가 2개입니다. 저는요, 이 고양이를 복제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원래 위치에다 복사를 하였습니다. 복사할 때는 같은 위치에 복제가 됩니다. 저는 요거에도 애니메이션 넣고 싶고 여기에도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봐주세요. 저는 방금 전에 여기 왼쪽 이 이미지 요소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요. 텍스트 요소 선택이 안 된 상황에서 밑에 하단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한 페이지에 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달려오기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페이지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요 왕관은 무료 버전이어서 저희는 오늘 기본에서 사용을 해보실 겁니다. 저는 날아오기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이지에도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어요. 기능은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시고요. 애니메이션 재생 시간이 있는데요. 페이지마다 재생 시간이 따로 설정 가능합니다. 저는 5초로 돼 있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디자인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자인 에디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가 다 보이십니다. 요거는 다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애니메이션 한 부분을 미리 보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앞에다 당겨 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애니메이션이 나타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오늘 명암으로 실습해 봤지만 여러 가지 템플릿에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저희는 배경이 분홍색인데요.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배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픽 배경, 텍스처 배경, 최근 사용한 배경이 있고요. 무료 AI 도구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스타일에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트 클릭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트 클릭을 했는데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죠. 자, 요거에 따라서 하트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를 이런 식으로 명암이 꼭 왼쪽 오른쪽 텍스트 정렬이 저장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왼쪽에 텍스트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배경을 같이 복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컨트롤 C 누르시고 이 페이지 가서 컨트롤 V 누르시면 같은 배경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함에 음악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템플릿도 동일하고요. 오디오를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굉장한 최근 사용하기 부분에 저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찾으시냐? 모든 음악 부분에서 살짝 내려오시면 꿈 많던 그대여 이런 글자도 좋네요.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저는 꿈 많은 그때였다 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미리 듣기가 가능하고요. 요건 구간 자르기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볼륨을 서서히 크게 작게 부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닫기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저희는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하단에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 누르시면 기본 처음 화면처럼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봤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써니쌤에게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이게 살짝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텍스트를 선택하신 후 AI 라이팅이 있는데요. 요거는 AI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재미있게 한번 눌러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굉장히 많네요. 요렇게 나와 있는 요소들을 참고해서 만든 건데요. 너무 글이 많죠? 이럴 때는요. 다시 AI 라이팅에 재미있게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할 말이 많았는데 AI도 이걸 알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저는 그럼 얘를요. 이 페이지에다 붙여 넣게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이 우리 곰돌이들을 지우고 이렇게 이쁘게 배치를 했는데요. 얘는요. 지금 글꼴 부분 글자 크기 색깔이 있는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추천 스타일 적용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 때 다시 클릭
다시 클릭, 다시 클릭. 어, 저는 그러면 글자 크기가 너무 커서요. 줄여보겠습니다. 자, 글자 줄일 때는요. 이렇게 여기서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서 6으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이 보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저는 줄도 한번 변경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왜 다 검은색이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작성하셔서 글자색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글자색을 이렇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쁘게 꾸미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각각의 요소들의 중요한 부분, 이거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겠다라는 부분만 설명드렸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소를 한번 살펴봤고요. 텍스트, 레이아웃 도구를 살펴봤는데요. 사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진은 말 그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요 샘플들인데요. 자, 요거는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부분은요. 기존에 갖고 있던 파일들이 있으시죠? 그걸 업로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업로드 창에서 내가 원하시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제 명함을 불러왔습니다. 3페이지에 페이지를 하나 작성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 페이지를 눌렀고요. 저는 이 파일에 있는 제가 업로드한 파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제 명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크리에이터 한번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메뉴 중에 보시면은요. 굉장한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들이 작성한 모든 템플릿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디오를 봤는데요. 이번엔 동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부분에서 보시면은요. 기존에 미리 캔버스가 갖고 있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시는 동영상 찾으셔서 삽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QR 바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URL을 입력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QR코드가 작성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이 부분을 QR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패들렛인데요. 패들렛 주소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QR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원하시는 아이콘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심벌 마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심벌 마크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QR코드가 잘 들어가는지 스마트폰을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저희는 명암 부분에서 이렇게 이쁘게 사이즈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할 때 크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AI 프레젠테이션, 카드뉴스, 웹포스터 이런 부분에 클릭하셔서 사이즈별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인쇄물 제작에서
다운로드 위에 상단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리 캔버스는 자동 저장됩니다. 그다음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공유하는 부분에서 클릭해 보시고 이 공유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복사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 클릭 링크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신 후 시크릿 창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링크 확인하실 때 새 시크릿 창으로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링크 복사된 주소창에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디오를 넣었죠? 여기 상단에 오디오를 클릭해서 잘 들어갔는지 잘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시크릿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크릿 창 모드는 여기에 단축키도 있죠? 컨트롤 쉬프트 N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공유하기까지 봤는데요. 이번엔 다운로드 기능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에 파일 형식을 누르시면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png 파일을 선택하신 후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실 때 이렇게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페이지가 선택이 완료되어 있고요. 자, 빠른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에다 파일 이름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실습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다양한 기초와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실습 하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면이 보이시죠? 자, 미리 캔버스 작업하실 때는요. 보통 저작권이란 걸 꼭 하기 전에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교환의 링크가 나와 있듯이 같이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저작권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 단축키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단축키를 설명드렸죠. 제일 중요한 실습 부분이 있네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오늘 배운 걸 실습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드 뉴스 제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남은 시간에 과제를 한번 해주신 후 패들릿 주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주제 있고요. 카드 뉴스 템플릿을 선택하신 후 제목과 날짜와 장소 추가를 눌러주신 후 강조 메시지 이 부분을 삽입해서 이쁘게 원하시는 카드 뉴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많이 한번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했는데 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작 중 어려움이 있다면 패들렛으로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실습 후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디자인 도구를 사용해서 강사로서 효과적인 시각자료 제작 능력을 익혔는데요. 여러분이 만든 자료로 우리 학습자, 아이들에게 더 큰 몰입과 이해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뉴스를 제작하시면서 또 실습 체크리스트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은 모두
강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저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